미국 콜로라도주 설라이다. 사건 당시 53세였던 남편 베리는 여느 때와 같이 일을 끝내고 부인 수잔에게 문자를 보낸다. 지금 일 끝났어. 돌아가는 중. 5분 후 답장이 없는 수잔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는 베리. 어디 나갔니? 약 20분 후 오후 2시 43분. 베리는 집에 도착하고 수잔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항상 취미로 했던 22구구형 소총을 들고 집 근처 다람쥐 사냥을 하러 나간다. 1시간 반 후 오후 4시 베리는 집 근처 동네 설라이다 스토브 앤 스파로가 스파용품을 보고 나온다. 오후 6시 30분쯤 베리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수잔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후 아내 수잔과 TV를 본다. 그리고 약 4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반쯤 침실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깊은 잠에 든다. 다음날 5월 10일 새벽 4시 30분 베리는 잠들어 있는 아내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조경회사의 일을 보기 위해 브룸필드로 출발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8일 후 2020년 5월 17일 Oh, Suzanne, if anyone is out there that can hear this, that has you, please, we'll do whatever it takes to bring you back. We love you, we miss you, your girls need you. No questions asked. However much they wan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you back. Honey, I love you. I want you back so bad. 사건 당시 49세였던 두 딸의 엄마 수잔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걸까?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판 사랑과 전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겉으로는 매우 차갑게 보이는 사건이지만 본질은 매우 뜨겁고 여러 수상한 일들로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시청하시고 각자 생각하시는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충격적인 결말이 공개되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콜로라도주 검사가 청구한 이 사건의 체포영장 신청 진술서 전문을 입수 분석하였고 CBS의 48 Hours 수잔 모퓨 에피소드를 참고 영상을 인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비공개 동영상 모두를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환상의 고딩 커플. 인디애나주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서로 처음 만난 수잔과 베리는 그 나이 또래 애들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환상의 커플이었습니다. 수잔은 고등학교 대표 홈커밍 퀸에 뽑혀 퍼레이드에도 참가했고 베리는 총만 받는 고등학교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구단 중 하나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일지망 유망 선수로 뽑히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무릎과 어깨 부상으로 메이저리그의 최고 선수에 대한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 둘은 같이 명문 펄듀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1994년 8월 5일에는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당시 수잔은 23, 베리는 27이었죠. 결혼 직후 베리는 조경 사업을 시작했고 수잔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잔은 결혼 후 5년 만에 첫 딸인 멜러리 그리고 2003년에는 둘째 딸인 메이시를 출산합니다. 집의 가장인 베리의 조경 사업은 날로 번창해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고 수잔 역시 정규직 교사로서 두 아이들을 매우 바르게 키워냅니다. 근처에 사는 이웃들이 보기에 그 네 가족은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완벽한 가족으로 보였죠. 그리고 2018년 첫째 딸인 멜러리가 콜로라도로 대학을 들어가는 바람에 딸을 위해 인디애나에서 콜로라도주 설라이다로 가족 전체가 이주하게 되고 약 20억짜리 고급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근처 많은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딸들이 캠핑 여행을 떠나고 집에 아무도 없었던 2020년 5월 10일 오후 수잔은 평소 취미처럼 산악자전거를 타러 나간 후 갑자기 실종됩니다. 첫째 딸인 멜러리가 이틀 동안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자 아빠인 베리에게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연락했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빠 베리는 사업차 들른 도시 덴버에서 바로 집인 설라이다까지 돌아와 아내 수잔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경찰이 출동해 집 주변을 수색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자전거와 헬멧이 집에서 약 3km 떨어진 산길 숲을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남편 베리는 경찰에게 수잔이 아마 홀로 자전거를 타러 나갔다가 산에 사는 퓨마에게 공격을 당한 것 같다 진술합니다. 다음 영상은 콜로라도 경찰이 첫 그녀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발한 실제 바디캠 영상입니다. Suzanne?
back. Maybe see if you can get that up to the road and then check the serial number or call the husband and see what kind of bike he has. Somebody will check his on it. Can you try to call the husband and see what type of bike she has? Right now I'm staring at a Santa Cruz blue in color. We'll do 9:32. Where is it? Where's the bike? Oh, it's right there. Where was it? It was like just right down here in this little embankment right here. So, probably GPS dude. We got the husband on scene here with me. I'm here with my daughter. She's at Harry's Oh, house. okay. Alright, yeah, you can go down Was it there. a crash? I mean, the bike looked, the way it was laying, it kind of looked like it, but there's not really that much damage to the bike. That's the thing. Lion? Yeah, it was just like Was lying. it no lion? Mountain I didn't see anything that would I didn't see indicate. anything, and they're not letting us go over the side. 'Cause we're getting attracted. Dogs, they're bringing dogs and stuff there. And Bear, just I know this is tough right now. Do you mind if I just get a driver's license for our report stuff? Search and rescue's on their way. Hey Bear, and then I'll probably need your help to kind of tell me some of the trails that she frequents, so we can backtrack some of that stuff. Yeah. You know what I mean? I'm sorry. Oh man. It just goes directly to where something that she's worn today, and let's not touch anything just for in case. Okay. Is this unlocked? Yes. Which way would that be? This way? Anything down there? These are all heard right here. Yeah. Have you got a plastic bag? Or a paper bag? I mean, it's direct contact with the skin. No, we should just be fine with one. How do you turn on the exterior lights? Which light switch is it? All of them, Dale? Yeah, you want me here? 사실 그녀가 산악자전거를 타고 나갔다면 기본적인 지갑이나 신분증 카드들도 같이 갖고 나가야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집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던 그녀의 렌지로버 차 안에서 지갑, 신분증, 현금, 그녀의 가방 모두가 그대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녀의 핸드폰만 사라져 있었죠. 그렇게 경찰은 그녀의 실종을 사고나 누군가의 납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수잔의 실종이 보고된 지 약 10일 후 수사관들은 이 부부의 침실 옥장에서 스파이펜을 발견합니다. 이 펜은 사람 목소리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장치로 수잔이 몰래 구입해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펜 안에 녹음되어 있는 파일들을 듣게 되었고, 이 실종에는 정말 많은 비하인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구도 몰랐던 이야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수잔과 베리의 사이는 매우 불완전했습니다. 4살의 나이 차이와 함께 일찍 프로야구 선수의 길로 들어선 베리에게 어리고 연약한 여자친구 수잔은 자신에게는 항상 보호해야 할 아기로 느껴졌던 것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베리는 수잔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그녀의 여러 방면을 통제, 그루밍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 통제, 그루밍이라는 단어는 수잔이 실종 전 자신의 언니와 나누었던 문자 메시지에 그대로 적혀있기도 합니다. 한 예로 2019년 1월 부부가 멕시코 여행 중 수잔이 친구와 문자를 하고 있던 도중 남편 베리가 갑자기 수잔의 핸드폰을 확인해야겠다며 그녀의 폰을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수잔은 원하는 대로 해, 확인하고 싶으면 해 라고 말하죠. 베리는 그녀가 누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지, 어떤 친구와 교류를 맺는지 항상 모두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베리가 모르는 사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그 둘의 2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슬픈 비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수잔의 병. 수잔은 사실 신혼 때부터 호지킨스 림프종이라는 암과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2016년 그녀의 병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년 후인 2018년 5월 완치라고 생각했던 그녀의 암이 다시 재발합니다. 이때가 그녀가 실종되기 약 2년 전이고 이 일로 인해 그녀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녀의 결혼 생활에도 깊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때의 일로 그녀는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모든 것을 분출하기 시작합니다. 2018년 9월 수잔은 고등학교 친구인 제프 리블러에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이 단순한 메시지가 그녀의 삶을 바꿀 시작점이었죠. 수잔과 제프는 고등학교 때 썸만 탄 사이였고 별다른 로맨틱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실 제프는 수잔을 좋아했지만 수잔은 그의 마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 야구선수로 유명했던 남자친구 베리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수잔이 수십 년이 지나 즐거웠던 기억의 한편이었던 제프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었고 그 둘은 서로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친밀해집니다. 제프 역시 결혼한 유부남이었고 6명의 아이들이 있었던 한 집안의 가장이었죠. 수잔은 구속과 집착이 심한 남편 베리에게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제프에게 느꼈고 그 둘은 2019년부터 여러 지역에서 비밀 만남을 갖습니다. 뉴올리언스, 인디애나, 미시건, 댈러스 여러 지역에서 만남을 가졌던 것이었죠. 수잔은 진지하게 제프와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베리를 떠나고 제프와 재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부터는 실제 수잔이 자신의 절친 쉴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일부입니다. 2019년 9월 실종 1년 전. 나는 신혼 초부터 남편의 외도를 알고 있었어. 이번에도 출장 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겠지. 나도 이제 지쳤어. 남편이 그냥 질려서 날 떠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제 남편에게 끝내자고 말했어. 나에겐 평화가 필요해. 수잔의 실종 10일 후 수사관들은 부부의 침실 옷장에서 발견한 스파이펜을 분석한 결과 수잔이 남편 베리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잡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녀의 실수로 그녀와 사랑하는 사이가 된 제프와의 대화가 녹음되어 버렸던 것이었죠. 경찰은 이 목소리를 듣고 이 남자가 누구인지 조사를 시작했고 약 6개월 후에서나 그가 미시간에서 아내와 6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던 제프라는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프는 처음에는 수사관들의 추궁에 그녀와의 관계를 발뺌했지만 이내 곧 스파이펜에 녹음된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DNA와 알리바이 전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 그는 그녀의 실종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2020년 1월 초 수잔과 불륜 사이였던 제프와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던 파일의 일부분입니다. 자기야, 나는 매일 남편한테 통제를 당해. 그가 모든 것을 정해.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이건 학대야. 나는 남편이 같은 한 공간에 있을 때 평화를 전혀 느끼지 못해. 안전하지 않게 느껴지거든. 다음은 2020년 4월 21일 수잔이 제프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제프, 당신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만 진짜 나일 수 있어. 너무 사랑해. 당신이 필요해. 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만 같아. 수잔은 제프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그녀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내립니다.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는 그녀의 실종 4일 전부터의 사건들과 폰 메시지들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추후 경찰이 추적한 남편 베리와 부인 수잔의 SNS, 친구 쉴라의 문자 메시지로 확인된 과학적 팩트이며 날짜와 시간들을 유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5월 6일 오전 10시 17분 수잔은 베리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난 이제 당신과 끝이야. 당신이 수년간 어떤 여자와 바람을 폈든 이제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그냥 이제 헤어질 절차를 밟아서 원만하게 해결해야 해. 남편 베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곧 내가 죽으면 당신도 아이들도 편해질 거야.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기다려. 다음날 5월 7일 수잔은 작은 딸 메이시에게 집안의 고양이 룰루의 영상을 보내고 출근한 남편 베리에게 문자를 한 통 보냅니다. 오후 내내 공부해서 문자를 못 봤어. 지금 자전거 타러 나가려고. 저녁으로 야채 수프 끓여뒀어. 다음날 5월 8일 아침 7시 2분 수잔은 휴대폰 노트 앱에 이혼하고 싶은 50가지 이유를 적고 그걸 자신의 친언니인 멜린다에게 메시지로 보냅니다. 그의 거친 무례함을 보고 그에게 존중을 보여야 하는 것에 너무 힘들어. 언니, 그는 정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학대했어. 실종 전날인 5월 9일 수잔은 불륜 상대인 제프와 약 59번의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오전 8시 43분 수잔은 제프와 애리조나로 이사할 계획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4시간 후인 오후 1시 40분 수잔은 제프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지금 혼자 있어. 오후 2시 3분 수잔은 제프에게 자신이 일광욕을 즐기는 한 장의 사진을 보냅니다. 추후 이 사진은 그녀의 마지막 생존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오후 2시 26분 남편 베리가 집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일을 끝내고 아내 수잔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 끝났어. 돌아가는 중. 오후 2시 31분 수잔이 답장이 없자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어디 나갔어? 오후 2시 39분 제프가 수잔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습니다. 오후 2시 43분 베리의 휴대폰과 그의 픽업 트럭의 원격 측정 데이터에 따르면 그는 이 시간에 집에 도착합니다. 오후 2시 44분 베리는 집 근처를 돌며 마구잡이로 돌아다닙니다. 추후 이때의 동선은 그의 핸드폰 신호로 기록되었습니다. 오후 2시 46분 제프는 수잔에게 왓츠앱으로 몇 통의 메시지를 더 보냅니다. 자기야, 거기는 날씨 좋아 보인다. 하지만 수잔은 이 메시지들 모두 읽지 않습니다. 남편 베리는 그녀가 실종된 후 자신은 그날 오후 4시에서 4시 30분 사이에 썰라이다 스토브 앤 스파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상점은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문을 닫는 가게였고 그가 몰던 픽업 트럭 원격 측정 데이터에서는 이 시간대에 그의 차는 스파집이 아닌 그의 집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 5시 33분 남편 베리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트럭의 GPS 기능을 끄려 시도합니다. 오후 6시 40분과 6시 46분 사이 절친 슐라는 수잔에게 스냅챗 메시지를 보내지만 수잔은 반응이 없습니다. 오후 9시 25분 베리의 트럭이 후진하여 차고에서 나와 약 100피트를 이동합니다. 오후 10시 17분 베리의 휴대폰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의 집 근처에서 핸드폰의 추적을 막을 수 있는 비행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밤이 지나 5월 10일 새벽 3시 25분에서 3시 52분 사이 베리의 트럭 문이 반복적으로 열리고 닫힙니다. 새벽 3시 58분 베리의 휴대폰이 집에서 추후 수잔의 자전거가 발견된 장소 근처까지 이동합니다. 새벽 4시 23분 수잔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위치는 폰차 스프링스의 셀타워에서 서쪽으로 약 11.5마일 지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차로 약 30분 거리였고 이 휴대폰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남편 베리는 추 경찰관에게 집에서 자신은 이 시간에 일어났다고 진술합니다. 새벽 5시 베리는 자신의 조경회사 옹벽을 수리하기 위해 집 근처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브룸필드라는 도시로 출발했다고 경찰에 진술합니다. 그는 수잔이 그 시간대에도 침실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자신이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나왔다 진술합니다. 오전 8시 10분 베리는 브룸필드 도시에 도착했고 그의 핸드폰의 비행기 모드가 풀립니다. 그는 브룸필드 도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봉지에 쌓여있는 여러 쓰레기들을 버리는 장면들이 포착됩니다. 오후 12시 42분부터 6시 3분까지 베리는 브룸필드에 위치한 할리데이 인 호텔에 투숙합니다. 그리고 머무르는 시간 동안 그는 여러 봉지에 쌓인 물건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호텔 CCTV에 포착됩니다. 그리고 추후 이곳 직원들은 그의 방 근처에서 표백제 냄새가 무척 많이 났다 진술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추후 그가 묵었던 호텔방이 수영장과 가까웠기에 표백제 냄새 같은 것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 변론합니다. 다시 그날 오후 6시 장녀 멜러리가 엄마 수잔과 연락이 안 된다며 아버지 베리에게 연락합니다. 베리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오후 6시 5분경 호텔을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오후 8시 40분경 수잔의 자전거가 발견된 협곡에 도착한 베리는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녀가 아마 상 근처 퓨마에게 공격당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경찰이 발견한 자전거 근처에서는 옷, 혈흔이나 투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잔의 헬멧은 약 1마일 떨어진 50번 고속도로 옆에서 발견됩니다. 그녀의 선글라스와 물통 배낭은 그녀의 집안 차고 안에 주차되어 있었던 렌즈로버 차 안에서 발견되었기에 수사관들은 이 현장이 연출되었을 수 있으며 수잔이 5월 10일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지 않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5월 11일 저녁 경찰은 베리의 집 소생영장을 받아 차고의 집 안으로 향하는 문 앞쪽 부분에서 베리의 혈흔으로 보이는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이틀 후인 5월 13일 수사관들은 베리의 왼팔과 손에 있는 누군가에게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와 상처 사진들을 찍습니다. 이 상처들은 최소 며칠 전에 생긴 것으로 보였고 그는 이 상처들이 그저 자신의 조경사업 일을 하다 생긴 것이라 주장합니다. 사흘 후인 5월 17일 남편 베리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찍은 수잔을 찾는 비디오를 올립니다. Oh, Suzanne, if anyone is out there that can hear this, that has you, please, we'll do whatever it takes to bring you back. We love you, we miss you, your girls need you. 경찰은 5월 18일부터 수잔의 차 안에서 발견된 스파이펜의 감식을 끝내고 그 안의 파일을 기초해 이 수잔의 실종에 남편 베리가 깊게 관여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베리 몰래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약 2주가 지난 6월 1일 수잔이 실종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베리는 아내 수잔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딸들을 위한 후견인 신청을 합니다. 이로써 수잔의 명의로 된 재산과 명의는 모두 남편 베리가 처분할 수 있게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된 것이었죠. 5일 후인 6월 6일 그는 수잔과 공동명의였던 인디애나에 있었던 집을 한화 약 9억 원에 매각합니다. 한 달 후인 7월 13일 베리는 수잔의 레인지로버를 중고차 딜러샵에 팝니다. 차 안에는 수잔의 선글라스가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죠. 3달 후인 10월 5일 베리는 콜로라도에 있던 다른 부동산을 하나 약 20억 원에 매물로 내놓습니다. 또 4달 후인 2021년 2월 17일에는 베리는 부부 공동명의였던 또 다른 부동산을 한화 2억 원에 판매합니다. 약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판매였지만 그는 급하게 처분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부 공동명의였던 콜로라도의 또 다른 부동산을 하나 20억 원에 판매합니다. 그는 무엇이 이렇게 급했던 것일까요? 이제 그에게 직접 물어볼 차례인 것 같네요. 체포와 기소. 그렇게 급하게 여러 부동산들을 처분하고 약 2달 후 2021년 5월 4일 남편 베리의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혐의는 아내 수잔에 대한 1급 살인, 물적 증거 조작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5일 오전 9시 15분 베리는 자신의 자택 근처 도로변에서 경찰에게 체포됩니다. 경찰은 체포된 베리에게 그의 집을 수색하면서 발견된 여러 수상한 흔적들의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 집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바늘 캡 사진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 바늘캡은 수사관들이 그들의 집안 부엌 건조기에서 발견한 것이었는데 검찰은 이것이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베리가 5월 9일 오후 집에 도착했을 때 차고로 들어가서 바로 마취 다트를 장전하는 데 사용되는 주사기에서 이 캡을 제거하고 다트에 마취 화학물질을 주입한 다음 수잔을 쐈다고 추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수사관들은 집 내부에서 동물을 마취할 때 사용되는 화학 물질은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이 플라스틱 캡이 베리가 평소에 소지한 마취총에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만을 했던 것이었죠. 베리는 수사관들에게 그 캡이 어떻게 건조기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경험 많은 마취 다트 건 사용자이며 마취 화학물질로 다트를 장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이전에 사슴을 불법적으로 사냥하고 시중에 사슴 뿔을 판매한 경험도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의 침실 문틀을 따라 나 있는 커다란 수직 균열을 보여주었는데 경찰은 이 균열은 이전 집주인들이 살 때는 없었던 것이었다고 그를 추궁했습니다. 따라서 남편 베리가 수잔을 마취총으로 쏘기 전 그녀와의 다툼에서 침실 문틈에 금이 간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하지만 베리는 이 균열이 언제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전혀 모르며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세 번째로는 베리의 휴대폰 기록.
그 시간대 그의 휴대폰 기록에는 그가 집 주변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포착됩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인 기록에 수사관들은 그를 압박했고, 베리는 그냥 그날 항상 골칫거리였던 다람쥐들을 사냥하며 집 주변을 뛰어다닌 것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이 비정상적인 휴대폰 활동이 베리가 마취총으로 수잔을 쏜 후 의식이 혼미한 수잔이 도망쳤고 집 주변에서 그녀를 추격하는 모습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위성 이미지는 베리의 휴대폰에서 나온 신호 이치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그의 손과 팔에 나 있던 상처들이 이 시간대에 수잔과의 싸움에서 생긴 것이라 검찰에 주장했던 것이었죠. 체포영장에서 검찰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베리가 수잔에 떠나겠다는 의지를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그는 항상 취미로 해왔던 일, 즉 동물들을 사냥하고 통제했던 것처럼 수잔도 똑같이 사냥하고 통제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실종 혹은 죽음에 그가 확실히 관여되어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동안 남편 베리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새로운 전개, 미스테리 DNA. 2021년 5월에 구속된 베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합니다. 검찰의 강압적이고 애초부터 설계된 이론에 자신이 말려들게 된 것이었고, 검찰이 자신에게 정당한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잔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검찰의 주장은 애초부터 모두 정황상 증거라 변론하기 시작하죠. 2021년 9월 20일 베리는 콜로라도주 판사가 책정한 하나로 약 6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딸들과 함께 보석으로 석방됩니다.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고, 그의 두 딸들은 모두 법정 심리에 참석하며 아버지의 무고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 2022년 4월 린다 스탠리 콜로라도 지방검사는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로 베리에 대한 기소를 철회합니다. 일단 경찰 수사관들이 베리를 신문하던 중 그를 압박하기 위해 부정확한 GPS 데이터를 사용해 베리를 구속했다는 점이 판사에 의해 포착되었고, 수잔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이 기소 철회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베리에 대한 모든 혐의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었고, 추후 완벽한 증거가 다시 발견된다면 그를 다시 기소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된 베리는 1년이 지난 2023년 5월 그의 아내 실종에 대한 수사관들과 지방검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자신의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으며 평등권이 훼손되었다 주장했죠. 이에 대해 그는 지방검사를 상대로 하나로 약 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재판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럼 도대체 수잔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녀의 남편 베리는 무고하게 죄를 덮어쓴 불쌍한 남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실종에 또 다른 용의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이제부터 최근까지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I talk pretty highly about Barry because I was with him all the time. He's like inspiration to me almost. He was a real cool guy. Cody said he regularly heard Barry talking to Suzanne as they drove in Barry's truck. They seemed to communicate pretty well. She is a sweetheart. She is a real kind lady. She's almost like an angel, like something you'd see off a Hallmark movie, you know, like real nice, almost too perfect. So when I heard about the news, I didn't believe it. I heard it actually on the radio. And I was like, did they just say Suzanne? And I was like, oh my gosh, who would even want to hurt her? 수잔이 실종된 2020년 5월 10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0년 10월 수잔 소유의 차 레인지로버에서 경찰은 하나의 신원불상 남성의 DNA를 발견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DNA는 피닉스, 템파, 시카고에서 발생한 3건의 미해결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이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의 DNA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실종된 날 정말 그 남성을 차에 태웠던 것이었을까요? 2020년 5월 10일 수잔이 실종되고 약 2주 후부터 남편 베리는 쇼쇼나 다크라는 여성을 몰래 수잔과의 공동 명의였던 다른 집으로 불러들여 자주 미래를 갔습니다. 그 둘의 미래는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베리가 쇼쇼나의 집에서 밤을 보내거나 쇼쇼나가 베리의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둘의 만남들은 수잔의 실종 직후부터 시작되었으며 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늦은 밤에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추후 언론의 인터뷰에서 베리는 그 둘의 관계가 로맨틱한 것이 아니고 단지 친구 사이라고 변명했지만 CCTV 영상은 그가 쇼쇼나와 한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실 베리는 수잔이 실종된 2020년 5월 이후 자신은 계속해서 수잔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불과 2달 후 그 수색을 중단합니다. 대신 그는 쇼쇼나와 데이트를 시작했던 것이었고 수잔과 같이 살았던 집을 에어비앤비로 돌려 쇼쇼나와 함께 임대업을 할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 밝혀집니다. 정말 수잔이 평소에 계속해서 말했던 베리의 외도는 사실이었던 것일까요? 2020년 9월 22일 경찰은 콜로라도 사구아체 카운티 모펫 외곽의 얕은 무덤에서 항구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 지역 근처에서 실종된 다른 여성의 시신을 찾다 신원미상의 다른 시신을 발견한 것이었고 이 유해가 3일간의 검식 끝에 수잔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녀의 유해가 발견된 이곳은 그녀의 집에서 차로 약 45분 거리, 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남편 베리의 폰의 기록으로는 단 한 번도 잡히지 않았던, 경찰들도 예상치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남편 베리의 변호사 아이리스 아이타는 그의 의뢰인 베리와 베리의 딸들이 깊이 사랑하는 그들의 어머니이자 아내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 수잔의 시신, 특히 대퇴골 쪽을 검시한 결과 그녀의 사망은 부토파놀, 아자페론, 메데토미딘 중독 상태에서 불명확한 수단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된 이 세 화학물질은 주로 사냥꾼들이 사슴, 곰, 무스, 말과 같은 대형 동물을 마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적 정지제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역시 수잔의 유해와 함께 발견된 것은 풍화된 한 알의 총알. 이는 현재 콜로라도 수사국 CBI의 보관하에 있다고 언론은 언급하였고 추후 이 증거들을 토대로 누군가를 기소할 준비에 들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베리의 모든 것을 알아챈 수잔이 결국 그의 곁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결국 남편 베리는 그녀를 가만두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녀의 차 안에서 나온 신원미상의 연쇄 성폭행범의 DNA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녀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